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매도 잔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를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의 보조금이 20억 달러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보조금 규모는 전망치의 3배를 넘긴 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시장 예상을 웃도는 물가지표에 휘청거렸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2월 PPI 지수가 공개됐죠. 예상치를 웃돌면서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견조한 고용, 예상치를 웃돈 CPI에 이어서 PPI까지 높게 나오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패드워치를 살펴보면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에 70%를 웃돌된 데에 이어서 60%대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나 간밤 미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게 하락했고요. AMD도 4% 가까이 빠진 가운데 테슬라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증시도 내림세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6%대 하락으로 출발해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3%보다 더 크게 빠지면서 1.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지수는 2675선 움직임 가져가는 가운데 시총 상위주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차주 PBR 모멘텀은 지속돼 보이나 상승 중인 CJ나 하락 중인 삼성물산과 같이 주주 환원 여부에 따라 지수 엇갈림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안에서는 기관 현재 42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6,5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 개인은 오늘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이면서 6,6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낙폭이 적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18%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880선도 붕괴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차주 개최되는 GTC 2024를 앞두고 AI 반도체 기대감에 중소형 AI 반도체주 일부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는 피스컵 파산 위기설과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 등 전기차 시장 악재에 약세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은 IT 종합, IT 하드웨어 쪽에서 대거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각각 624억 원, 1,48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들썩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현실에 기반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재건 우선순위로는 주요 인프라 시설부터 교통, 주택, 에너지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SG가 우크라이나에 향후 10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아스콘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SG는 상한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765원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DYD도 강합니다. 20% 넘게 강세 보이면서 1,03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부토건도 12% 넘는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미국에서는 CPI에 이어서 PPI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진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수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내 마녀의 날은 잘 넘기나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크게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꽤 많은 규모를 덜어내는 양상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GTC 회의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까지 어떻게 해소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이게 굿뉴스가 맞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연기금이 저PBR을 좀 골라 담았다라는 뉴스를 좀 꼽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오늘 정말 수급의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도 연기금은 어쨌든 간에 장중 한 20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전거래일의 동시호가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특히나 좀 힘이 많이 실렸었던 부분들이 이제 저PBR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주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결국에는 AI 반도체와 저PBR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좀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봤는데요.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나왔었던 이런 PPI와 소매 판매에 대한 이런 물가 지표 거기에다가 실업 청구권에 따른 이런 고용들을 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좀 이제 물가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일부 확대가 됐었던 것들 그리고 전거래일에 제닛
옐런 이제 장관이 좀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한 상황들, 패드워치에서도 이제 6월 금리나 기준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이 오늘은 좋지 않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 좀 다음 거래일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좀 기간의 강력한 수급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의 수급 흐름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바라보신 굿뉴스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일단 뭐 개별 종목의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CJ가 이번에 올리브영 IPO 철회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국내 이제 상장사들 특히 이제 카카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쪼개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CJ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브영의 이제 IPO를 통해서 어떤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 이후에 또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쪼개기를 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성장을 이어간다라면 더 좋지 않겠나. 기존 주주들을 위한 어떤 방법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번에 그 올리브영 CJ에서 가장 지금 성장성을 좋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이 철회가 되었다. 즉, 이 영업이익과 매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CJ로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뭐 주가도 그에 바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CJ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흐름들을 팬데믹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CJ E&M이라든지 CJ 쪽의 어떤 사업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팬데믹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번 그 박스권 돌파, 이 올리브영에 대한 어떤 주가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그런 가치를 CJ에 좀 평가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면 향후 주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J 올리브영 IPO 철회 기대감을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배드 뉴스는 이게 배드 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챗GPT와 그 피규어에서 합작으로 만든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사과를 두고 먹을 거 하나 줘 이랬더니 그걸 탁 주고 이거 왜 나에게 줬어? 물었더니 테이블에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휴머노이드의 개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에는 좀 좋은 뉴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인류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일자리가 정말 많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내 자리도 좀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충격적으로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뉴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으나 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배드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죠. 로봇 영상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우리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바라보신 배드 뉴스는 어떤 거였습니까? 뭐 방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PPI가 예상치를 상회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나의 지표만 좀 상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뭐 CPI도 그렇죠, PCE도 그렇죠. 좀 이제 대부분의 물가 지표들이 일단은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연내 금리 인하를 하기는 하겠지만 뭐 굉장히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뭐 신중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꺾이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시장에서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연준은 3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네. 우리 이제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6번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5번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가 또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만약에 그러한 기조가 마련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심이 상당히 악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패드워치의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정말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거의 60%대 초반까지 빠져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만약에라도 보수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네.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또 더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무 과하게 빠르게 조정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가 사실 미국 증시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는 한 2주 전부터 AI의 베이비 버블이다 라는, 뭐 슈퍼 버블은 아니지만 베이비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일부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가 꺾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강력한 눌림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점에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뭐 100%로 주식 비중을 갖고 있다면 그 한번 빠졌다가 올라오는 게 10% 빠졌다고 10% 올라오면 본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떤 회의를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좀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부정적인 배드 뉴스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I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점을 배드 뉴스로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들이 등락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 가능성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도로와 관련된 이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스콘과 우크라이나 재건, 시멘트, 레미콘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 모두가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스콘에서는 상승률이 4%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 역시도 2.7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섹터에서는 2.29%의 상승률이 포착되고 있고요. 건설 중소형주 역시 1.44%의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자리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1.46%의 상승률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밥솥 섹터에서 3%대 약세가 나타나면서 섹터 중에선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섹터에서도 3%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셋업체 역시도 오늘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약세도 있었고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가상자산 쪽에서도 2.87%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관련 주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항공과 저가 항공사 섹터도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이 섹터는 약세를 보입니다. 2.7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하락하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일단 좀 전에 나왔던 아스콘이 한 4% 정도 올라간다 얘기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야기, 시멘트, 레미콘 이거 다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한 이틀 전인가요? 푸틴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할 때 속보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약간
휴전을 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속보가 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하루 지나서 관련 종목들이 또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 역시나 이제 그 아스콘 관련된 이슈가 붙어서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종전이 진행될지 그거는 뭐 누구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대선이 지난 이후에 어떤 뭐 시점에 이렇게 이제 재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종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관련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재건이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이면 앞전에 이제 나왔던 많은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네.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미국에서 새로운 마션 플래닝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 1,200조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 건설사들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모멘텀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개별 종목단의 어떤 강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SG라는 종목이 이것 때문에 이제 거의 점상 가듯이 상한가가 가 있는 상황이고, 뭐 기존에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뭐 삼부토건, 그다음에 데모, SY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시세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은 뭐 짧은 매매들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테마주들,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오늘 좀 장이 빠졌는데 이게 뭐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인다 하면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 빠른 분들은 뭐 대장주 위주로 빠른 종목, 강한 종목, 거래대금 큰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되고, 나는 이거 조금 손이 느린데 그래도 할 만한 종목 없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아니면 HD 현대인프라코어나 이것도 이제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주가의 흐름도 괜찮고 저 PBR 종목에다가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발표되었던 수출입 지표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수출도 최근에 이제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는 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건설기계 쪽은 이 중국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주가에 굉장히 좋은 탄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등락이 계속해서 좀 펼쳐졌었는데 다시 또 오늘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대선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결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좀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상승 쪽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하락 쪽에서의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인데 테슬라가 간밤에 정말 주가가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뭐 장중에는 $160를 좀 이탈할 뻔하는 그런 이슈까지 좀 있었는데 사실 스타링크가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잘 되면서 이러면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잠깐 뭐 상승을 하고 다시 좀 많이 눌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 바탕으로 해서 뭐 원통형 뭐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 단기적인 시세가 좀 충분히 좀 돌파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증권가에서 정말 많은 셀 업체들의 이런 리포트들을 내놓으면서 저점에 대한 매수가 일부 나왔고 거기에 따른 좀 단기 시세가 좀 충분히 좀 분출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리튬의 선물 가격이 또 폭락을 했어요, 전거래일에.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을 만들었었던 주 요인이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선물 가격이 무너지면서 그 로직 자체가 좀 깨졌거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가 지금 거의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30%
38%, 40%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들이 2차 전지 센티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화폐 쪽도 지금 상당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속보나 이제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번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프리미엄 7%, 8% 정도를 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차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요번 반감기가 지나가서 다음 반감기가 되면은 일부 분석에서는 이제 금보다도 훨씬 더 희소해진다. 사실 금이 우리가 이제 종합 운동장 같은 그런 크기 경기장으로 봤을 때 몇 개 안 나와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금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이제 반감기가 한 번 더 넘어갈 정도 되면 그 정도로 이제 양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상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질 수 있고 ETF에 대한 물량으로 봤을 때는 금 ETF를 넘어서긴 했어요. 전체 시총은 아직 못 넘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큰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상방은 좀 더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비트코인 가격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항공과 저가 항공사 이쪽도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중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전부 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빠지는 주요 코멘트 자체가 중국 쪽에서의 이런 자동차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발 뭐 휴대폰 같은 부분도 좀 이벤트가 있는 것처럼 결국엔 중국발 영향이 있는 쪽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당 산업군들이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적은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 쪽과 연관성이 좀 높은 쪽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넘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성수기가 또 지나간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좀 이런 시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섹터의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지금 9%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가 완패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죠. 배당 확대안을 내세웠는데 이게 좀 부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가 오늘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신 분들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저 PBR 관련 이슈를 타고 가장 좀 강하게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요번에 이제 연기금에서 이 그 주주 친화적인 방식으로 배당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모든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기대감을 좀 꺾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지분들을 좀 크게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 약간 그런 뭐 취지로 한 것 같아요. 반대를 했던 게 너무 뭐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 PBR 관련된 모멘텀이 타 있는 시점에서 한 차례 정도는 요번에 이제 큰 배당을 주더라도 사실 삼성물산에 그렇게까지 큰 무리가 가는 배당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조정은 좀 불가피한 흐름인 것 같고 오늘 지수가 안 좋은 부분 영향을 받는 그 부분도 결국 여기에 좀 기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외국인들이 1월 한 중순부터 해서 저 PBR 모멘텀이 붙으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이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매수 기조도 이것 때문에 꺾였다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좀 한풀 꺾이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조정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일단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의 가격 지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5만 원 선 정도의 가격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삼성물산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저 PBR 관련주 중에서 부각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오늘 저 PBR 관련주들도 사실 그다지 뜨겁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네. 앞으로도 이런 투심이 좀 이어질까요?
투심이 안 이어지면은 네. 셀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전 수급적인 흐름을 좀 잘 분석을 해봤을 때 항상 이제 수급 분석은 11월 1일이나 2일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가 지수가 네. 이제 코스피가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셨을 때 수급이 들어오게 된 주 원인 중에 거의 반절 이상은 저 PBR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기대감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 팔아야 돼요. 왜냐면 지수가 고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물론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세미나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기사로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이 이제 배당소득세에 대한 약간의 좀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종소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퍼센테이지에 대한 손실이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딱 15%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좀 차이가 만약에 나타나진다라고 한다면 좀 차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의 경우에서도 사실 일본도 저 PBR 관련해서 이전에 잃어버린 30년 이전의 그런 주가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 시기가 뭐 1, 2년 만에 된 게 아니라 한 10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거버넌스 코드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는 스튜디오십 코드라고 하는데 그 거버넌스 코드도 3번 이상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좀 합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들이 오래 있었던 거를 경험을 했고 그때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 상승을 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게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주일 내내 막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2, 3거래일 정도 정말 강력한 수급 이탈이 나오면서 저 PBR 쪽이 대거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첫날이고 또 주총 위크였기 때문에 슈퍼 주총 위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부담감이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제 행동주의 펀드 비중이 1%대예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애초에 이거는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몰랐던 사실, 막 배당 확대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얻어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나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주나 일부 쪽 좀 단기적으로 강했었던 쪽에서 그냥 차익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현 시점에서 현대차가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종목이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요 보시면은 외국인이 정말 거의 이탈 없이 계속 담아주고 있었던 그런 PBR 중에서 대장 종목인데 요런 쪽에서 또 이제 수급의 이탈이 강력하게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개별적인 오늘부터 수급을 좀 뜯어 보시면서 이런 좀 연속성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거니까 수급적인 변화를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이 섹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IT 섹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AI 쪽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래도 최근 이제 IT 섹터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건 AI 때문이니까 AI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자면 에이펙트라는 뭐 이런 종목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 낸드 플래시 관련된 종목인데 시세가 강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이제 솔트룩스라는 이런 종목도 지금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HBM3라든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쪽 섹터 단에서의 어떤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후발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배드 뉴스에서 나왔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의 좀 또 트리거가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를 좀 관통하는 어떤 이 트렌드 자체는
엔비디아가 좀 꺾였다고 해서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 노려보는 그런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가온칩스 같은 것도 오늘 네. 보시면 신고가에서 좀 조정받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요. 리누공업도 신고가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AI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AI 섹터에 대해서 종목은 어떤 걸 저희가 바라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AI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소프트웨어들 쫙 올랐다가 하드웨어 뭐 엔비디아 쫙 올라갔는데 엔비디아가 뭐 HBM3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볼 거다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삼성은 CXL 할 거야 하면서 CXL 테마주들이 또 쫙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AI 서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냉각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뭐 GST라든지 이런 것들도 움직였는데 최근에 좀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한 3, 4일 전에 유리기판이라고 기존에 이제 그 우리 반도체 기판은 PCB로 해서 실리콘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네. 그런 기판들을 유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표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개발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 말이 안 되는 현실성이 없는 초전도체와 같은 그런 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이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PCB,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들에 비해서 열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높고 미세 공정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제가 사실 공대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TGV라는 어떤 그 가공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필옵틱스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유리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기술이고 이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AI라는 이 트렌드가 좀 지속되고 네. 있다라는 관점에서 큰 카테고리에서 파생되는 어떤 하나의 테마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거의 뭐 한 900억, 3천억 가까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흐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면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뭐 금요일입니다, 그죠? 네. 지금 샀다가 갑자기 확 밀리면 기분 나쁘니까 종가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네. 종가쯤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여서 18,500원? 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5,400원 잡고 수익 나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내는 거거든요. 손절가 잘 지켜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빅 종목 필옵틱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종가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8,500원, 손절 라인 15,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를 좀 꼽았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에서 강하고 그다음에 좀 일부 눌림 현상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추세를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스토리가 좋습니다. 일단 산업적인 성장이 나타나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뭐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침투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 글로벌적으로 아직 점유율이 한 자릿수라는 점, 그리고 사업적인 구조가 기기를 판매하면 나중에 이런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구독경제화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굉장히 좀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령
미용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뭘 관심을 가질까요? 뭐 당연히 피부나 네. 이런 좀 이뻐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피부에 관심이 없을 것처럼 생긴 저조차도 이런 미용 의료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이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 산업군들이 최근에 기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수출단에서도 뭔가 이벤트가 터져 나오고 있는 요 미용 의료기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종목은 어떤 걸 바라볼까요? 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각각의 종목군들이 다 이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중에서 클래시스를 좀 골랐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7%가 상승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최대 실적을 또 경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만큼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SNS거든요. SNS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엔터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도 있는데 우리나라 엔터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2분기 이후부터는 뭐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글로벌 소득도 향상이 되면서 이제 피부나 미용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볼륨어가 해외 론칭을 해도 굉장히 좀 이제 핫하게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확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 론칭한 거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요 이제 부분들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30에서 40% 되는데 주요 지역에서 아직 40%대가 안 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뭐 클래시스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배당이랑 사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쪽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없는데 일단 자사주 77만 주 전량 소각을 밝힌 상황이고요. 일단 배당금 같은 경우도 23년에 200원 해서 총 128억 원이나 한다라고 해요. 사실 이 회사의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 회사 시총이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대비했을 때 사실 화장품에서 그렇게 막 배당 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또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저는 이렇게 우하향하다가 자리 잡고 시세가 좀 분출하려는 이런 좀 움직임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는 33,000원 라인에서 34,450원까지 좀 분할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이미 한번 좀 조정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천천히 좀 나눠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37,5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뭐 APR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 또 장중에도 시세를 분출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차로 4만 원대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27,5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때까지 이제 미용 의료기기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면서 해당 가격대를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그 윗라인에서 다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좀 러프하게 드리긴 하지만 해당 라인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클래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33,000원부터 34,45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37,5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2차적으로 4만 원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지켜달라고 전해주셨는데 27,500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 나라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열리는데 뭐 세 나라 모두 금리 동결 기조가 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발언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예상하고 있는 건 이제 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금리 동결이 이제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DP 성장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임금 인상을 토요타도 임금 인상을 꽤나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통화 정책이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런 거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고 사실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됐다. 그러면 그동안 엔캐리 자금이 퍼져나갔던 거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지 요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은 굉장히 작은 단어 하나에도 좀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도 네.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향후 이제 다른 통화 정책들 뭐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3월은 동결이지만 이제 미국과 똑같이 보조를 맞춰가느냐 아니면 조금 뭐 달라지는 뉘앙스를 취하느냐 저는 사실 뭐 크게 그 미국의 트렌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건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어떤 통화 정책에서 네. 뭐 조금 언급하는 그런 발언들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의 통화 정책에서 발언을 좀 꼼꼼하게 짚어보자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의견도 비슷하실까요? 일단은 뭐 일본 쪽은 당연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의 만약에 좀 그 통화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환율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좀 일부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또 굉장히 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저 PBR의 대장주들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상승에도 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통화 관련된 이런 이벤트가 뭐 FOMC도 있고 VOE도 있고 뭐 VOJ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벤트들 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매크로 지표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물가 지표들과 연관성이 다 있게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슈를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구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야겠죠. 최근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나 주거비, 물론 주거비나 이런 것들 계속 내려간다라고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하면서 유가가 지금 또 배럴당 WTI가 $80를 넘어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또다시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언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쪽 오늘도 뭐 소켓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네.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GTC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아마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삼성 쪽에서 뭔가 크게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수급 이탈이 단기간에 들어왔던 게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에서 삼성발 부분에서 뭔가 변곡점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거의 양전하는 듯한 했는데 다시 좀 종가로 가면서 밀리고 있으면서 이게 반도체 쪽을 얼마나 좀 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 동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커멘트 자체가 좀 안 무너지는지만 체크를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출입 동향 최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세 자체가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 괜찮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에 열릴 FOMC 경계감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강세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저 PBR 관련주도 오늘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여기서 수급 이탈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